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에 인사드립니다. 해설위원의 김범 해설위원 그리고 캐스터 저 김환입니다. 저희가 슈퍼레이스 하면서 항상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레이스만 돌아온 것이 아닌 정말 팬들도 이곳에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또한 지금 사실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아마 선수들도 지금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나 1라운드에서 우승을 가져가려는 선수들이 많을 텐데 네. 과연 그 욕심이 득이 될지 네. 아니면 실이 될지 네. 저는 또 경기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전 승리가 어쨌든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GT 클래스부터 먼저 함께 하실 텐데 GT 클래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GT 클래스에는 또 오늘 신규 차종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차종들이 다양화되면서 그 부분을 또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캐스터님 처음 들어오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첫 레이스를 뛰는 레이싱 선수들처럼 네.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고 과연 제 첫 중계에 네. 누가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설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누가 먼저 개막전의 우승자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2022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라운드 금호 GT의 경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용인 스피드웨이입니다. 정말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는 것만큼 이 설렘을 가득 아는 게 또 선수들일 것 같은데요. 오늘 과연 또 어떠한 레이스를 굉장히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조금 더울 수도 있겠지만 관중분들 입장에서는 레이스하는 데는 굉장히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첫 날씨가 지금 옆에 보시면은 지금 트랙 온도가 39.6도예요. 기온 22도고. 근데 선수들이 실제로 차 안에 탔을 때는 이 체감 온도가 저거의 2배 이상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날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와서 하는 그림들을 저희가 보면서 야 정말 돌아왔다. 정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선수들도 관중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썰렁하기도 하고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관중들이 오면서 선수들이 더 기대감이 많이 차고 또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사실 이럴 때 또 더욱더 선수들이 좀 완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이때 멘탈 관리를 잘 못하면 첫 경기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고를 잘 피하면서 우승은 하고 싶지만 그렇죠. 욕심은 조금 내려놓는 그렇죠. 이런 레이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흥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처음에 좀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금호 GT의 경기입니다. 오늘의 1라운드 개막전입니다. 4월 24일 일요일 용인 스피드웨이 그리고 2라운드 영암에서 펼쳐지고요. 3라운드는 인제, 4라운드 영암, 또 5라운드는 다시 인제로 갔다가 6라운드에서 용인 스피드웨이, 7라운드에서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더블 클래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용인 스피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장 자체가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관중분들이 또 많이 오셨고요.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는 선수들도 기쁘고 또 관중분들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들이 또 모터스포츠 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니까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먼저 내려가서 그리드에서 선수들도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선수들도 오랜만에 너무 많은 인파를 만나니까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사진 찍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선수들도 한 2년 만에 다시 지금 경험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네. 모든 스포츠는 팬이 있어야 그렇죠. 발전이 되는 거고 또 함께해야 더욱더 선수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팬분들이 온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흥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흥분을 잘 가린 채 GT 클래스 선수들은 오늘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특히나 또 관람객분들이 이제 좀 재밌을 딱 타이밍인데 네. 이제부터 지금 이제 금호 GT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레이스 이제 금호 GT인데요. 네. 자, 오늘 2021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GT 클래스부터 먼저 만나보는데 개막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개막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지 어떻게 보면 지금 핸디캡 웨이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야말로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뭐 핸디캡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페널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진검승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금호 GT의 지금 엔트리 01번 차량 서한 GP 팀의 정경훈 선수가 오늘 예선 또 폴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네. 금호 G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들이 이런 차종들이 좀 다양화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지금 제네시스 쿠페 차량 지금 화면에는 이제 또 박규성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새로운 차량이 등장을 하면서 차종이 등장하면서 네. 또 얼마나 큰 파란을 일으킬까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엔트리 01번에 이제 정경훈 선수예요. 정경훈 선수. 네. 네. 사실 이 GT 클래스의 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의 이제 경합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정경훈 선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01번에 3800cc 네. 자연흡기 차량입니다. 네. 이제 터보 차량이 아니라 자연흡기 차량이고 후륜구동 차량이고요. 예, 현대에서 나온 현대자동차고요. 네. 지금 또 상위권에 있는 또 엔트리 02번에 김동훈 선수거든요. 네. 김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군 전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잠깐 모습을 보여줬다가 올해는 GT 클래스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나이트 레이스에서도 우승을 했었던 슈퍼 6000에서 우승했었던 김동훈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과연 오늘 GT 무대는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도 대단한 선수거든요. 박동섭 선수. 그렇습니다. 이 박동섭 선수 같은 경우도 벨로스터 그리고 전륜의 황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상 이 아반떼 클래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올라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늘 또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 있는 그 후륜구동차 정경훈 선수까지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기문 선수인데요. 79번을 달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도전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레이스를 잠깐 쉬었다가 팀의 또 코칭이나 또 감독 쪽으로 이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선수로 복귀를 하는 건데 오늘 1라운드에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또 그런 그림을 그려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금호 GT 클래스 드라이버 포인트 및 웨이트를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챔피언십 포인트는 25포인트. 네. 그리고 이제 2등, 3등 18, 15포인트씩 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핸디캡 웨이트가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60kg을 오늘의 우승자에게는 가져가게 되고 네. 그리고 최고는 150kg까지죠. GT 클래스는 GT 는 120kg까지입니다. GT는 120이군요. 네. 예. 핸디캡 웨이트를 얻게 되고 사실 핸디캡 웨이트가 생긴 것이 각 대회마다 좀 평정심을 좀 찾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경기의 또 재미를 위해서 조금 네. 더 선수들의 기량을 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또 네. 기록을 또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네. 네. 자, 핸디캡 웨이트도 이제 2라운드부터는 정확하게 안고 가는 상황이고 오늘은 그 핸디캡 웨이트를 누가 갖게 될지도 볼 수 있습니다. 조은현 선수 모습 보고 있고요. 네, 이 조은현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전에 잘 탔던 선수이기도 하고 네. TCR이라는 클래스 타 대회에서 그 클래스에서도 또 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GT 클래스에 이제 뭔가에 맞춰서 좀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5번의 문세은 선수의 모습인데요. 오늘 9번 그리드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레이스에는 첫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대회에서는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네. 아반떼 N 차량으로 그 출사표를 던져서 오늘 멋진 경기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반떼 N 차량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오늘 개막전일 것 같고요. 66번의 이창우 선수는 오늘 12번 그리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린 모터스포츠죠. 네, 이창우 선수인데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경기 운영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두뇌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네. 오늘 또 뭔가를 좀 잘해서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주목할 선수를 꼽아봤는데요. 네. 서한지피의 정경훈 선수, 작년에도 이제 파이널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에 올랐었던 두말하면 잔소리인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경훈 선수, 그리고 김동훈 선수가 조금 낯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퍼 6천에서 GT를 보게 되는 경우가 김동훈 선수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뭐 GT 클래스의 최강자인 정경훈 선수가 있는 가운데 네. 김동훈 선수가 바로 뒷그리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동훈 선수는 슈퍼 6천 클래스에서도 날아다녔던 선수 중에 한 선수거든요. 네. 그 선수가 지금 GT 클래스로 내려왔어요. 그럼 과연 이 김동훈이 정경훈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민관 선수도 만만치 않은 게 한민관 선수 몸이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특히나 GT 클래스에서는 드라이버의 무게가 조금 가벼우면은 좀 유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경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민관 선수는 오늘 8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용인 스피드웨이 함께 어떤 코스로 되어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경기장은 길이가 트랙 길이가 4.346km고요. 네. 코너 수가 16개, 오른쪽 7번, 왼쪽이 9번인데 경기장 스타일이 직선이 매우 길고 풀 브레이킹이 많은 경기장입니다. 직선 네. 구간에선 차량의 각 팀의 튜닝 기술력, 코너링 탈출 과정을 잘 살려 기록이 잘 나오는 경기장이고요. 그리고 풀 브레이킹, 제동시의 드라이빙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계 방향으로 가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가는 그렇죠. 모습을 볼 수가 네. 있는 게 바로 이 용인 스피드웨이입니다. 자, 계속해서 선수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긴장된 모습들은 사실 표정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손 동작에서도 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막전 더 설레고 긴장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볼 포지션은 정경훈 선수가 서한지피의 정경훈 선수가 먼저 제일 앞에서 뛰게 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박규승 선수, 김동훈 선수, 박동석 선수, 남기문 선수로 이어집니다. 정병민 선수와 한민관 선수까지 그리고 문세윤 선수, 조은현 선수, 박석찬 선수, 이창우 선수로 이어지고요. 고세준 선수, 나현우 선수, 이용태 선수, 송영광 선수, 강진성 선수, 정원영으로 이어집니다. 박준서 선수도 만나봅니다. 그리고 20번 그리드에 이재진 선수, 연상범, 김학겸, 임민진, 강민재로 이어집니다. 25번 그리드에 윤정호, 26번에 이효준, 재성욱 선수가 27번, 그리고 28번에 김성현, 29번에 김성훈, 30번에 이동환 선수입니다. 31번 그리드에 김혁찬 선수, 32번 그리드에 박종근, 그리고 33번 마지막에는 민춘식 선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드가 33 그리드까지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네, 되는 금호 이레인 팀의 GT죠. 한민관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뭐 항상 뭐 장난기 가득하고 사실 이 장난기 가득함에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 포메이션 랩을 돌고 나면은 네. 굉장히 긴장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때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멘탈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민관 선수는 이제 뭐 개그맨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네. 훌륭한 활약했지만 이제는 뭐 완벽한 레이서라고 봐도 되잖아요. 거의 경력이 한민관 선수가 한 2년 정도 레이싱 경력이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군요. 한 2008년도인가 2007년도쯤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민관 선수도 아마추어 경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서 지금은 뭐 베테랑 선수 중에 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늘 상위 포지션으로 그렇습니다. 네, 해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네. 오늘도 변함없이 8번 그리드에 있고 호시탐탐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022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라운드 금호 GT의 경기부터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 긴장들이 되겠지만 그 긴장감을 잘 억누르고 과연 누가 이 개막전의 우승자가 될지 이제 1분 남았다는 신호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분 전인데 이게 레이스카라는 것들이 가끔씩 이 1분 전 상황인데 보통 지금 다 이 상태가 네. 시동을 다 끈 상태들이에요. 오프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이따가 오피셜들이 앞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네. 시동을 걸어라. 네. 이제 엔진 스타트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정말 이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오.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예. 예. 근데 사실 선수들이 네. 그 긴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왜냐하면 레이스카는 팀에 있는 메카닉들이 다 손수다 직접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기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나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 잘 걸릴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꿈에 나올 만한 아주 네, 아찔한 순간일 것 같고요. 네네. 이제 포메이션 랩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승 레이스에서 정식으로 출발 전에 차량의 상태와 서킷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코스를 이제 한 바퀴 도는 모습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긴장감이 시작되는 순간들이죠. 이제 뭐 지금 포메이션 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량 상태를 보통 확인하는 거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요. 네. 코스상의 어떤 그러니까 전 라운드에 이제 경기를 뛰었던 차량들에 의해서 혹시나 조금 뭐 경기장 자체에 조금 청소가 좀 덜 됐거나 이런 것들도 좀 부분을 확인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선수들이 타이어에 열을 좀 올리기 위해서 타이어가 좀 차가우면은 타이어가 좀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열을 붙이기 위해서 사행주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타이어에 기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노면 온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을 최대한 뭐 아주 많이 안 받게 적당하게 끌어올리면서 아마 레이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레이스로 개막전 우승자가 나오게 될지 서서히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본인들의 그리드를 찾아서 스타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때도 눈치 싸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볍게 몸을 푼다라는 것보다는 네, 거의 끝 지점에 대해서는 눈치 싸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거의 이제 막 코너쯤에 다다랐을 때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긴장감과 함께 돌아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코스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선수들한테 다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의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도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된다면 이제 스타트 라인업에 가면은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선수들이 롤링 스타트의 그리드를 선수들 간의 격차를 굉장히 좁히면서 레이스 스타트 할 준비들을 자리를 하나씩 잡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정말 본인들의 개성에 맞게 본인들의 성격에 맞게 이제 몸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앞선두 차량보다 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지금 앞에 페이스카에 지금 등이 다 꺼졌거든요. 경광등이. 꺼졌습니다. 네. 이 꺼졌다는 거는 스타트를 하겠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정경훈 선수가 이 선두 대열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22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금호 GT입니다. 자, 과연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게 될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GT 경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진짜 눈치 싸움이 시작됐어요. 자, 속도를 악셀을 뺏었다가 밟았다가 하는 정경훈. 빨간불이 꺼지면 출발합니다. 자, 스타트 조금 늦었거든요.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규승이 치고 올라옵니다. 자, 박규승이 올라오면서 정경훈이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을지 박규승이 올라오는군요. 인코스는 정경훈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선두 싸움 첫 바퀴부터 굉장한 선두 싸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나 자리를 내주지 하지만, 않는 정경훈. 네, 정경훈이 그대로 잡았고요. 뒤에 이어 박규승 그리고 뒤에 지금 김동훈 선수는 3위입니다. 3위군요. 네, 예, 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김동훈 선수 뒤에는 박동섭 선수고요. 박동섭 선수가 많이 올라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남계문 선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고 정경훈 선수가 일단 선두 자리를 처음에 스타트가 조금 늦으면서 네. 뺏길 수 있었는데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기록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으로 치고 나왔을 때는 도망가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네. 정경훈 선수가 좀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박규승 선수와 김동훈 선수가 그 뒤를 이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김동훈이 박규승을 넘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자, 어떻게 하는데요. 됩니까? 자, 여기서 정말 넘어온 바트게 것 두고 같아요. 있어요. 넘어왔군요. 네. 넘어왔습니다.
자, 순간에 화면을 놓치긴 했었지만은 김동훈 선수가 계속 노리고 있다가 넘어간 모습이었고요. 김동훈 선수가 순식간에 첫 바퀴 때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박규순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 제네시스 쿠페에 굉장히 오랫동안 타면서 특화가 돼 있었는데 네. 자, 초반 스타트. 처음에 확실히 정경훈 선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박규승 그, 선수도 네, 빨랐고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살짝 나갔었던 엔트리 69번의 한민관 선수 차량인데요. 한민관 선수 차량이 네.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박규승 선수가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김동훈 선수입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선두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6번 이창우 선수의 모습을 잠깐 봤고요. 자, 지금 박규승 선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박동섭 선수가 3위를 달리고 있는 박규승 선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경훈 선수는 처음에 2분 9초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습니다. 선두를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엔트리 10번의 박석찬과 고세준 선수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의 싸움들도 허리 싸움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자, 정경훈 선수의 랩타임. 자, 아직까지는 네. 자, 좋습니다. 정경훈 선수 그리고 김동훈 선수, 박규승 선수, 박동섭 선수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반에 스타트할 때 굉장한 싸움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잠잠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동훈 선수가 이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조금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는데 네. 점점 적응을 하면서 지금 2위 자리까지 마킹을 하고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동훈 선수가 사실 GT 무대 하면서 네. 처음에는 조금 분위기를 보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초반부터 굉장히 치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싸움이 심합니다. 차량이 전복됐어요. 전복됐군요. 자, 어떤 차량이죠? 자, 저희가 지금 현재 번호를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전복 차량이 나왔습니다. 차량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되면은 전륜 차량, 터보 차량으로 보이거든요. 네. 번호가 안 보여서 저희가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륜 차량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벨로스터 N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BMP 46번의 민준식 선수군요. 네. 예, 전복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이프티카가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의 전복은 또 자, SC 상황이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네. 전 구간에서 이 SC라는 거는 전 구간 포스트에 노란 깃발이 뜨게 되고요. 네. 이 뜬 구간부터는 선수들이 모두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두가 대열을 해야 되고 속도를 대략 80km 정도로 해서 선수들이 일단 대열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고 상황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레이스를 지켜야 되고요. 네. 자, SC의 세이프티카가 지금 나와서 선두 차량을 잡기 위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46번 민춘식 선수의 차량인데요. 레이스카가 앞에서 이제 선두를 잡고 일정한 간격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뭐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이프티카에 뭔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민춘식 선수의 46번 차량을 안전하게 빼냈으면 좋겠고 네. 민춘식 선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드라이버는 보기에는 네. 괜찮아 보이는데 좀 이렇게까지 크게 전복이 될 수 있군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차 안에 저렇게 롤케이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차는 부서지얼정 네. 드라이버는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스포츠라는 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차량은 이제 도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옐로우 깃발이 나왔기 예. 때문에 지금 서로 도열하면서 추월할 수 없게 지금 세이프티카가 안전하게 선두를 잡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오피셜들이 F1도 한 번씩 치러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정말 빠르게
처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전하게 네.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일단은 민치스 선수도 건강해 보였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상황은. 선수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친 것보다는 내가 지금 레이스를 못 하게 된 거에 굉장히 분할 거예요 지금. 이탈된 거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예. 아하. 그게 더 아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민춘식 선수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또 개막전이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이제 아직도 많은 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SC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경훈에게 김동훈이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방금 전에 간격이 좀 벌어졌었는데 네. 이걸 완전히 다닥다닥 붙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재스타트를 하면서 김동훈이 정경훈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원 선수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큰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훈 선수는 스타트를 할 때 어쨌든 김동훈 선수와 박규진 선수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추월할 수 없고 일정한 간격으로 함께 달리는 환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호시탐탐 오늘의 레이스를 다시 한번 어떻게 끌어갈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너거든요. 이 네. 용인 스피드웨이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요번 바퀴쯤 돌고 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사실 타이어가 너무 이제 천천히 달리게 되면 타이어가 식어버리면은 네.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는데 적당하게 타이어에 열을 붙이면서 이제 선수들이 주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하기 때문에 네. 그냥 주행만 해도 어느 정도 타이어에 열이 있기 때문에 컴파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네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고 누구나 다 꿈을 꿀 수 있는 오늘의 그런 레이스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안에 이 에어컨이 없거든요. 네.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사실 레이스로 좀 집중해서 달릴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오히려 천천히 달리면 덥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네. 빨리 달리고 싶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지금 정경훈 선수와 박균 선수, 김동훈 선수 지금 1, 2, 3위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까 2위를 했었던 박규성 선수가 김동훈 선수에게 추월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김동훈이 정경훈을 추월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박규승도 김동훈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에서는 박규승이 치고 네. 나왔거든요. 네. 예. 하지만 또 관록에 작년도 챔피언 정경훈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이프티카를 따라가는 그 순간일 텐데 글쎄요. 단순하게 풀어나갈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레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초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누구나 다 새로운 마음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훈 선수의 이제 페이스를 보면은 SC 상황이 끝나는 감에 따라서 정경훈 선수에게 바짝 붙어 있다는 얘기는 넘어가겠다라는 지금 의사 표현을 좀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경광등이 언제 꺼지느냐 그것만 보고 난 넘어가겠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광등 꺼졌어요. 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치 싸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정경훈이 잡아봤고요. 뒤에 차량을 보면서 자, 출발합니다. 자, 악셀 포인트 확실하게 뺏어가는 정경훈입니다. 자, 첫 스타트를 정경훈이 굉장히 잘 뺏어가면서 출발을 했고요. 뒤이어서 김동훈, 박규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확실히 정경훈 선수가 스타트를 잘 가져갔습니다. 자, 박동섭을 추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박동섭이 엔트리 66번의 이창우 선수인데요. 네. 자, 여기도 크나큰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차량입니다. 벨로스타인 대 벨로스타인입니다. 81번 박동섭 대 이창우가 지금 계속해서 호시탐탐 서로를 노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같은 N 차량이지만은 서로의 기술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어도 충분히 다른 실력이 네. 다른 승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GT 클래스의 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량이 같지만 어. 차량에 들어간 세팅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자 지금 빠져나오나요? 자, 빠져나오나요? 직선 스피드 굉장히 빠르게 이차고. 빠르게 나옵니다. 자, 엔트리 17번입니다. 아 17번. 아 우리 17번에 박종근 선수. 박종근 선수군요. 예, 박종근 2대1 선수가 예. 선두로 자, 이른 지금 팀이네요. 예. 중간쯤의 싸움도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17랩 중에 5랩 소화했고요. 지금 박종근 선수 차량에서 배기 쪽에서 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흰 연기가 난다는 거는 엔진 오일이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는 보통 터빈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선두 자리는 계속해서 정경훈 선수 그리고 이어서 김동훈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박규승 선수가 3등 38번을 달고 있고요. 그 이후에 4위부터 뭐 한 10위까지의 싸움 계속해서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동훈 선수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가 보는 것 같은데요. 정경훈 선수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약간 김동훈 선수는 굉장히 끝까지 밀어붙이는 느낌이고 네. 정경훈 선수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뭔가 조금 편안한 레이스 네. 같은 느낌이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이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 RPM이 7,500까지 쓰는데 네. 정경훈 선수는 한 500 RPM 정도 덜 쓰면서 차량을 좀 식혀가면서 여유 있게 후반부에 난 승부를 보겠다. 나는 타이어도 아끼면서 달리겠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자, 초반에 스타트 할 때는 조금 놀랬을지언정 네. 지금은 그런 느낌을 볼 수 없는 게 정경훈 선수 여유 있게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김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세팅이 되지도 않은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자, 엔트리 98번인데요. 강진성 8번 선수인가요? 강진성 선수입니다. 네. 자, 여기 중위권 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중위권도 계속해서 서로를 추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보입니다. 자, 98번 차량도 굉장히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강진성 선수. 강진성 선수, 예. 자, 여기는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67번 조훈현 선수의 선수, 조훈현 선수에게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가 나왔는데요. 자, 보통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가 나올 정도면은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그 SC 때 스타트 때 추월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그러니까 피트로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페널티를 이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경훈 선수 선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이은 김동훈 선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경훈 선수와 김동훈 선수, 박규승 선수는 이제 조금은 거리가 나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지금 1, 2, 3, 4, 5위까지는 어느 정도 간극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야, 6위부터는 아직도 모릅니다. 자, 17랩 중에 6랩 소화했습니다. 이제 전반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7랩 소화에 가는 가운데 조훈현 선수는 지금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들어온 거여서 네. 지금 요거는 조금 잘못 나온 거고요. 네. 네네. 자, 강진성 선수 98번이 12위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20번 90번과 20번의 싸움, 이동환 선수와 연상범 선수의 싸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반떼인과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대결인데요. 야, 뒤이어 많은 차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20번의 연상범 선수가 일단은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형차로 차량을 세팅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도전하는 게. 네. 이 2K 바디 팀의 아반떼인 차량인데 차량의 움직임 모션이 전륜구동차거든요. 조금 날렵해 보인다고 네. 느낄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이 전륜차와 후륜차 간의 차량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런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을 들어갈 때도 앞바퀴를 사용하고 코너링을 탈출할 때 악셀을 밟았을 때도 전륜으로 하기 때문에 앞쪽의 타이어에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입과 탈출해서 골고루 나눠지면서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등, 15등과 20등 사이의 모습이 굉장히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30위권에 이동환 선수의 모습도 살짝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엔트리 80번. 80번이죠. 80번 이용태 선수. 예. 현재 16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지 일단은 중반부에 들어서기 때문에 약간은 잠잠해진 느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용태 선수 뒤에는 김영찬 선수라고 네. 심레이싱을 통해서 전년도에 다른 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올해는 조금 차량의 세팅이 자신하고 좀 맞지 않아서일까요? 조금은 후미 쪽에서 좀 보여주고 경기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조금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네. 네, 충분히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용태 선수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오, 돌았어요. 자 정원영 선수입니다. 일단은 이제 정원영 선수. 지금 자리가 되게 위험한 자리거든요. 코너에 빠져나오는 아웃쪽 코스 있는 자리인데 예. 좀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네. 다행히 예, 나옵니다. 예. 저게 잠깐 시동이 꺼지게 되면은 잠깐 순간적으로 시동이 잘 걸리지가 않거든요. 네. 플러그가 연료에 젖어서 잘 걸리지가 않는데 다행히 잘 시동을 걸어서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80번의 이용태 선수 그리고 25번의 김영찬 선수까지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이군요. 여기서 돌았어요. 네.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네. 네. 자, 이용태 선수 엔트리 80번.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태 선수의 차량은 직선이 조금 빨라 보이고요. 뒤에 있는 김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너 스피드가 조금 빨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점과 단점 것들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좀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용태 선수는 직선 코스에서 좀 벌려놔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김영찬 선수는 코너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어서 윤정호 선수 55번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98번의 강진성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엔트리 58번 브랜드 레이싱의 나연우 선수.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98번의 강진성 선수의 모습 보입니다. 강진성 선수도 지금 GT 클래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래 탔는데 예. 상위권에 있다가 조금 내려온 느낌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네. 예. 자, 강진성 선수가 11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자, 지금 정원영 선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네, 아까 차량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선두는 계속해서 정경훈 선수 그리고 김동훈 선수가 처음에는 정경훈 선수를 바짝 따라붙으면서 최대한 빨리 역전을 시킬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정경훈 선수의 본넷 핀이 지금 하나가 빠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이게 이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보통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본넷을 차 안에서 이렇게 열잖아요. 네. 레바를 당겨서 여는데 그렇죠. 이 경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의해서 네. 혹시나 드라이버가 못 열 때 오피셜들이 열 수 있게끔 밖에서 핀으로 해서 열 수가 있게 되는데 저 핀이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정말 덜컥덜컥 하다가 달리다가 핀 하나가 빠지면 본넷이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정경훈 선수를 주행하는데 좀 위험할 수 있다. 들어와라. 예.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변수네요. 오렌지 볼기가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오렌지 볼기가 나오면 네. 이렇게 1등을 잘 달리다가 피트로 들어오면 야.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개막전에서 과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경훈 선수는 그러면 지금 핀이 빠져서 보닛이 덜렁덜렁거리는 그렇죠.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일까요?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 덜렁덜렁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쪽에 있는 핀도 계속 유격이
그렇죠. 떨림이 있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정말 가슴 졸이며 기도하며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경 선수 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경훈 선수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저 덜렁거리는 거를 만약에 보고 있다면 와, 이거 굉장한 긴장감으로 여유 있게 타던 정경훈 선수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본인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레이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이스카의 묘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 핀이 지금 하나가 네. 예, 날아간 상황이고요. 핀이 두 개만 있습니까? 네.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팀마다 다른데 뭐 4개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2개를 설치하는데 정경훈 선수의 오른쪽 핀이 빠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경훈 선수도 어쨌든 무사하게 레이스를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뒤에 선수들은 전혀 모를 텐데. 그렇죠, 모르죠. 과연 어떤 레이스를 또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앞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나는 내 앞에 선수를 일단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0번의 이용태 선수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그 뒤를 바짝 쫓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김영찬 선수입니다. 김영찬 선수군요. 예. 예. 자, 김영찬 선수 직선에서 조금 느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코너. 코너링 스피드는 굉장히 빠르게 그렇습니다. 이용태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 김영찬 선수고 직선 코스에서 벌어지기를 원하는 이용태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확실히 여기서 이제 직선이 나오니까 이용태 선수 코너가 나옵니다. 다시. 자, 이게 끝까지 이 둘의 싸움은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영찬 선수의 배틀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선수의 순위는 지금 13, 올라오는데요. 22 직선 올라와요. 코스 프리킥 올라와요. 포인트 인코스로 올라왔어요. 김영찬이 넘어갔어요. 파고들었습니다. 김영찬. 그렇습니다. 13위로 올라섭니다. 자, 직선 스피드가 조금 어려웠지만 인코스를 정확하게 노리면서 김영찬이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네. 야, 여기서 파고드는 순간 안쪽이었습니다. 빠져나오면서 김영찬이 들어왔고 이용태 선수도 순식간에 자리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찬 선수는 10레이싱 출신인데 굉장히 사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아쉬울 뿐 나는 얼마든지 실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여줬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반부 정도가 되는데요. 한민관 선수가 17위까지 일단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조금 돌면서 차량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7렙 중에 이제 11렙을 소화한 가운데 정경훈 선수는 현재 김동원 선수보다 갭을 2초 이상 거의 한 약 3초 이상 간격을 예. 벌리면서 약간 독주 느낌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경훈 선수 제가 보기에는 볼트 빠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네, 그냥 진짜 네.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알더라도 끝까지 일단 달리고 보는 거죠. 네. 굉장히 아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무탈하게 레이스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86번 선수랑 함께 김성훈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배틀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11,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GT2 클래스 차량이거든요. 네. 자, 전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성훈 선수인데요. 박재용 선수가 뒤따르고 있고요. 네. 이게 뭐가 날아갔습니다. 네. 뭐 떨어져 있었던 걸 뭘 밟은 것으로 밟은 것 보이죠. 같아요. 네. 예. 자, GT2 클래스의 박재용과 김성훈인데 인코스 찌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들어오나요? 자, 라인 크로스로 만들어 가면서 빠져나오나요? 하지만 인코스는 김성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잡아갔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라인 크로스 두 번에 하면서 자리를 뺏기지 않는 김성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를 잘 지켜낸 김성훈. 네. 그리고 박재홍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GT2 클래스지만 굉장히 경력이 되고 잘 타는 두 선수거든요. 박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랠리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김성호 선수도 전년도에 계속해서 풀포지션을 정경기 풀포지션 차지했었던 선수인데 네. 두 선수가 맞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58번의 나현우 선수와 그리고 5번의 박석찬 선수가 살짝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박석찬 선수와 나현우 선수는 10위입니다. 10위권 안에 선수들이고요. 현재.
자, 한민관 선수가 15위로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고 22번에 이호준 선수, 조은현 선수가 현재 달리고 있는 모습. 아, 연산범 선수군요. 연산범 선수입니다. 자, 중반부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대 연산범, 연산범 대 이호준입니다. 계속해서 뒤따라가면서 오시탑탑 노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18위와 19위의 싸움. 순위가 후미이을지언정 선수들은 앞에 있는 선수를 보면 무조건 잡고 싶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잡고 싶어져요. 그게 레이서의 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앞에 있는 선수를 앞에 가는 꼴을 못 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아이, 그럼요. 네. 예. 순위가 확실히 바뀔 수 있는 자, 정경훈 선수의 모습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보다 좀 더 간격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네, 좀 더 많이 벌어졌는데 네.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경훈 선수는 일단 페이스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정경훈 선수와 김동훈 선수의 차이는 3초 이상. 그렇습니다. 정경훈 선수 확실히 관록을 보여줍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경훈 선수는 특히나 제네시스 쿠페에 완전 특화된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그렇고 옛날부터 메카닉, 그러니까 차를 만질 수 있는 기술과 드라이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선수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경훈 선수가 지금 그런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차도 직접 만지고 직접 드라이빙도 하고 네. 내 차가 문제 있으면 직접 고치고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 엔진 튜닝이 어느 정도 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정 부품을 사용을 하면서 엔진을 튜닝할 수 있는데 직접 자신의 엔진을 자기가 가장 좋게끔 만들어서 특히나 또 이슈 소프트웨어도 맵을 자기가 직접 해서 최고의 엔진 상태를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김동훈 선수도 잘하지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기술력의 차이를 정경훈 선수가 이렇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 제네시스 쿠페에 완전 특화된 선수다라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차를 잘 아는 것만큼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이 또 있을까요?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진짜 만지고 내가 좋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걸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1번의 정경훈 선수입니다. 거기에 또 반칙이 정경훈 선수가 몸무게가 50kg가 안 나가요. 아, 그렇군요. 네. 가벼울수록 확실히 유리한 게 바로 이 GT 클래스 선수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뭐 GT 클래스뿐만 아니라 레이스에서는 드라이버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은 차량에 어쨌든 웨이트, 그러니까 타이어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코너링이 전반적으로 점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무게가 가벼운 게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중반부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12위의 나현우 선수와 이용태 선수, 박준서 선수의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김영찬, 나현우, 이용태 계속해서 연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10위권 바뀌지만 네. 어찌됐든 탑10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탑10 안에 들어가도 시리즈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8번의 나현우 선수가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얻게 됩니다. 페널티를 받게 됐고요. 58번의 이용태 선수가 지금 58번 나현우 선수를 배틀을 붙었고 네. 따라가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잘 막아냅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가 나왔다는 거는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밀릴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엔트리 80번의 이용태 선수 오! 인코스로. 자, 뒤가 살짝 들어오는데요. 나갔지만은 잘 잡아내는 자, 이용태. 잘 잡아놓고 나현우 선수 자, 인코스는 이용태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넘어갔군요. 넘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제 몇 랩 남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제는 뭐 충분히 앞에 보이면 무조건 그렇습니다. 역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트리 69번의 한민관 선수가 굉장히 뒤쪽에 있습니다. 12위권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네. 한민관 선수가 굉장히 맨날 빠른 기록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오늘은 조금 뒤에 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페널티 같은 거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준서 선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많은 전략들이 있었겠지만 그 전략은 잠시 접어두고 예. 이제는 바로 앞에 차를 역전하기 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에게는 순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앞에 있는 차를 절대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차를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선수들. 이용태 선수와 한민관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한민관이 페이스는 좋은데 이용태를 어느 타이밍에 넘어갈 수 있을지. 자, 탈출 라인 이용태 선수 조금 불안해 보이고요. 한민관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으로 코너링 스피드를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쫓아오는데 더 자신 있는 선수, 네. 지키는 데 자신 있는 선수, 그리고 역전하는 데 자신 있는 선수 다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는 한민관 선수가 12위에서 이용태 선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송영광 선수와 강진성 선수도 지금 탑10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송영광 선수 지금 노란색 차량의 송영광 선수인데 엔트리 10번. 나이가 18살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네. 예.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고등학생이 지금 레이싱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운전면허가 다른 건가요? 밖에서 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경기장에서 부모님 동의하에 네. 스포츠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드라이빙이 아니라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송영광 선수 18세 패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8위. 송영광 선수는 나이가 아직 한참 어리고 지금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다른 스포츠의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광 선수와 강진성 선수의 모습이고요. 강진성 선수는 지금 송영광 선수를 넘기 위해서 따라 붙고 지금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선두권의 싸움은 정경훈, 김동훈, 박규승, 남기문, 이창우, 정병민, 고세준까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재밌는 거는 지금 1, 2, 3위가 다 제네시스 쿠페, 4위 남기문 선수까지가 제네시스 쿠페 후륜구동 차량이고요. 네. 5위에 있는 이창우 선수가 벨로스터 N이고요. 정병민 선수가 전륜 차량 아반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참 재밌는 거는 오래됐지만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그렇네요. 굉장히 1, 2, 3위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네시스 쿠페가 일단 선두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에 이어서 벨로스터와 그리고 아반떼 N까지 아반떼 N의 모습이 함께 이번 시즌부터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웨이트가 11번의 선두권인가요? 네, 중반부의 네. 모습, 중반부 선수들의 싸움의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륜 차량 같은 경우는 웨이트가 1200kg대고요.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 1300kg대인데 이 웨이트를 이겨내고도 지금 제네시스 쿠페 차량들이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0번의 이용태 선수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한민관 36번의 박준석까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민관 선수, 이용태 선수 오늘 페이스 굉장히 좋은데 네. 한민관 선수도 만만치 않은데 이용태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남아 있습니다. 예. 마지막 바퀴 한민관 선수는 과연 이용태 선수를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탑 10 안에 가깝게 갈 수 있을지. 자, 윤정호 선수가 14위로 올라오고 연상범 선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완전 바짝 붙였거든요, 한민관. 자, 여기서 탑니까? 넘어갈까요? 자, 한민관 선수가 바짝 붙어서 지금 저희가 레이싱 드론으로 위에서 직접 레이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빌드업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이 구간이 굉장히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한민관 선수가 빌드업 만들어내면서 이번 직선 구간에서 한번 추월을 노려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뒤에 박준서 선수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선 스피드가 이용태 선수 차량이 굉장히 빨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한민관 선수 여기서 노려야 되는데 빌드업을 했지만 이용태 선수 차량 굉장히 빠릅니다. 한민관 선수 잡기 어려워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벌어졌다고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붙었어요. 다시 붙어서 코너를 진입을 했고, 네.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용태 선수가 그래도 앞에서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직선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는 팀의 메카닉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네. 말도 될 수도 있거든요. LNK 모터스의 이용태 선수 차량. 아까 김영찬 선수가 굉장히 어렵게 넘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드라이빙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한민관 선수가 좀 의식이 될 법도 한데 굉장히 인코스 블러킹도 잘하고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크로스로 자 이렇게 되면 한민관에게도 기회가 한번 살짝 올 수도 있는데요. 올 수 있는 기회. 자 과연 하지만 이용태가 또 직선 코스 오면은 그대로 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태 선수가 글쎄요. 다시 한번 부딪혔어요. 자 지금 자 순간적으로 감속이 되면서 이용태 선수가 살짝 빠지게 되고 한민관 선수도 그걸 또 맞춰서 그리고 박준서 선수가 튀어나왔거든요. 네. 한민관 선수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66번 이창호 선수 지금 앞에 본넷에 인터쿨러가 빠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여기 부딪히는 모습인데 옆으로 일단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네. 잔디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가운데에 인터쿨러의 자리가 호수만 나와 있고 인터쿨러가 좀 빠져 보이는데 네. 자 갑자기 차량에 문제가 생겼는지 일단 라스트 랩 사인보드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사인을 함께 보고 이제 본인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역전을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태 선수가 줄 듯 절대 주지 네. 않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랩이거든요. 한민관 선수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준서 선수도 계속해서 뒤를 바짝 따라잡으면서 혹시나 앞에 실수가 나오면 치고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용태 선수가 지금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경기의 시리즈 챔피언의 한 방에 이 시리즈 포인트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한민관이 이걸 넘어갈 수 있을지 못 넘어가면 완주 포인트만 받게 되거든요. 정경훈 선수 지금 선두로 당연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정경훈 선수의 모습은 편안하고 역시나 작년 챔피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경훈 선수 끝나면은 본넷 열려 있는 거 알았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몰랐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정경훈 선수 들어옵니다. 자 정경훈 선수. 김동훈 대단합니다. 김동훈은 네. 정경훈 선수 이렇게 해서 금호GT 클래스 개막전에서 정경훈 선수가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장 높은 포디움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김동훈 선수 정말 다크호스로 생각해야 될까 싶었었는데 다크호스는커녕 그 훨씬 더 윗급을 볼 수 있었던 오늘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규승 선수도 3등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 이용태와 한민관의 싸움도 이용태 선수가 잘 지키면서 10위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두권 싸움에서는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체커기와 노란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저 앞에서는 추월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오면 그냥 그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에 들어오는 직선 코스에서는 그냥 그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앞에 차량이 멈춰 있는데 이 차량 때문에 지금 옐로우 깃발이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66번 이창훈 선수의 차량 때문에 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직선 코스에서는 추월 없이 그냥 지금의 순서대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 이제 22위권의 선수들도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조은현, 임민진 선수 모습까지 봤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훈 선수가 확실히 참 대단하다는 거,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오랜만에 GT 클래스에 도전하면서 지금 사실 실제로 김동훈 선수가 이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다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그걸 세팅을 좀 완벽하게 맞춰지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는 다음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기와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직접 깃발을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던 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면서 레이스를 봤었던 이 정경훈 선수의 차량인데요. 본인이 계속 들리긴 했었는데 끝까지 아무 무탈하게 잘 들어왔고요.
정말 이 김동훈 선수의 모습도 정말 대단합니다. 김동훈 선수 때문에 GT 클래스를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다는 팬들도 많았는데 볼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엔트리 01번이 정경훈 1등이고요. 그렇습니다. 엔트리 02번이 2등 김동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래서 엔트리 번호도 선수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경훈 선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네. 보고 있는데요. 몰라요? 제가 보기엔 모릅니다. 볼트 네. 빠진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실 해외에서도 저렇게 실제로 이제 본넷이 뒤집어지면서 레이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드라이빙에 특별히 이게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않으면은 그냥 레이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떨어져서도 레이스를 진행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열린 상태로 그냥 달립니다. 그래서. 와. 뭐 문이 열려가지고 달리는 것도 봤고요.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자, 포디움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막전 우승자 서한 GP의 정경훈 선수 그리고 브랜뉴 레이싱의 박규승 선수 3위고요. 김동훈 선수가 2위입니다. 원레이싱의 김동훈 선수가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50km도 안 되는 정경훈 선수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정경훈 선수 사실 오늘이 진검승부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정경훈 선수가 작년에 정말 많은 웨이트를 들고 달렸었거든요. 네. 예, 많은 무게를 들고 달렸었는데 정경훈 선수 오늘은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개막전에서 금호 GT 클래스에서 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정경훈 선수 바람만 불면 날아가게 생겼는데 예. 예, 차는 굉장히 잘 탑니다. 그렇습니다. 날아갈 정도로 잘 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동훈 선수 모습까지 보고 있고요. 박규승 선수 처음에 박규승 선수가 우리 정경훈 선수를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 시작하자마자 압박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김동훈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자마자 사실 그 원레이싱이 굉장히 오래된 팀인데 그 행보가 조금은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김동훈 선수가 여기로 영입이 되면서 이렇게 상위권에서 지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김동훈 선수가 오랜만에 GT에서 뛴다고 했을 때 정경훈 선수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사실 오늘 달리면서도 정경훈 선수가 뭐 나름 편안하게 달려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네. 3초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쉽게 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어떤 레이스보다도 정경훈 선수도 오늘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금호 GT 클래스의 모습 함께 봤고요. 예. 글쎄요. 원하는 대로 본인들의 성적이 잘 나온 선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선수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개막전이고 또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고 또 굉장히 이 설레는 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다들 잘 받았으리라 믿고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제 시작이니까 첫 스타트는 어쨌든 박규승 선수가 굉장히 빨랐고 전복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예. 민춘식 선수의 차량이었고요. 그래서 민축 선수의 모습인데 그리고 중반부의 싸움들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건이었던 정경훈 선수의 차량의 볼트. 네. 본네핀이 한번 들렸었고요. 본네핀이, 예.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서의 11번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 그 첫 라운드에 이렇게 우승을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승기를 가져간다는 게 시리즈의 챔피언으로 가는 향방 중에 일단은 첫 포문을 연 게 이제 정경훈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만 오늘 또 이 GT 클래스의 지금 묘미 중에 정경훈 선수 외에 김동훈이라는 선수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즈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경훈 선수가 작년에 이제 모든 경기를 최상위권을 보여줬는데 네.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는 걸 그렇죠.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위 원레이싱 김동훈 선수. 자, 지금 네, 경기 1위는요. 브랜뉴 레이싱의 박규승 선수와 김동훈 선수가 이제 2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 정경훈 선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3위에 있는 박규순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네. 오늘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선 2근이 돼서 출발했는데 새로운 또 김동훈 선수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자리를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데뷔와 함께 2위 차지한 자, 2022 CJ 대학동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금호 포디움 가장 위에 선 사람은 서한 GP의 정경훈 선수입니다. 포디움 자리에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원내식의 김동훈 선수, 네, 지금- 박규승 선수는 네. 3등입니다. 정경훈 선수 지금 트로피 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점점 더 말라가는 느낌은 기분 탓이겠죠? 네네. 예.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레이싱을 하기에 굉장히 타고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정경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네, 이어서 아, 레이싱 모델 차에서 함께 내리자마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코스가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흥분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해외에서 이제 F1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네. 해외에서 큰 경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요게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레이스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 멋진 경기 자, 함께 보여줬는데요. 일단 정경훈 선수가 서한 GP의 정경훈 선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금호에서